제가 이전에 제 유튜브 채널의 커뮤니티에서 SM7에 관한 설문조사를 했더니 자그마치 1,400명의 구독자분들께서 설문에 답을 주셨고, 설문에 참여하신 결과에 따라 SM7 시리즈를 가지신 분들과 가지지 않으신 분들, 그 모든 분들을 위한 슈어 SM7 시리즈의 완벽한 솔루션을 만들어 드릴 영상을 제작하려던 차에 심지어 생각지도 못하게 슈어의 디스트리뷰터이자 수입사인 사마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야, 저는 이렇게 훌륭한 회사가 국내에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 같은 구독자 2만도 안 되는 유튜브에 영상도 아닌 커뮤니티 게시판에 설문조사를 확인할 정도로 취급하는 기기에 이렇게 진심을 가진 회사가 있을 줄은 진짜 몰랐네요. 그렇게 해서 영상 리뷰로 인한 소정의 비용을 지원받았고, 제가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제품을 리뷰를 빌미로 공짜로 받는 건 제겐 아무런 의미도 없기 때문에 그냥 테스트할 데모 제품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건 하에 영상을 제작했고요. 첫 번째, 정말 사용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어야 리뷰가 가능한 점. 두 번째, 제품에 대한 평가를 제 개인적 판단에 따라 100% 제 의견 그대로 만들어도 된다는 조건 하에 리뷰를 진행했고, 세 번째는 제품 검증이 끝난 후 결국 이 마이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도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 채널의 구독자분들 중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구입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재고적 일부 수량을 구입할 기회를 주는 조건으로 클라우드 리프트 Z와 SM7DB의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스터 바이 PK입니다. 여러분 혹시 슈어의 마이크를 현재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슈어의 마이크들을 너무나 좋아하고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슈어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SM58일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핸드헬드 마이크, 쉽게 설명하자면 통상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노래방 마이크들이 SM58의 모양을 한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게 진짜 좀 무서운 게 우리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가진 아이코닉한 디자인들이 사실은 제일 인기가 많은 제품의 모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렉트릭 기타의 디자인이 대부분 스트라토캐스터나 레스폴의 모양을 한 기타들이 많은 것과 비슷하게 콘덴서 마이크도 노이만의 U87의 모양을 한 마이크들이 많은 게 그와 동일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용상의 편의성도 있지만 사실은 거기에 더해 구매자의 선호에 따른 선택을 바라는 타 제조사들의 자사 제품 판매를 기대하는 욕구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전기 면도기나 헤어드라이어 또는 머그컵 같은 사물들이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솔직히 별 모양의 바디를 가진 기타도 엄청나게 연구하면 멋진 소리가 나게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만드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클래식한 디자인을 선호하는 부분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볼게요. 자, 여러분, 이 마이크를 보면 어떤 이미지가 연상되시나요? 왠지 모르게 락커빌리 음악이나 엘비스 프레슬리 또는 선글라스를 낀 전설적인 흑인 가수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SM58을 보자마자 우리들은 라이브 콘서트를 떠올립니다. 마찬가지로 SM7을 보면 팟캐스트나 락커 또는 힙합 래퍼도 생각이 나죠? 그리고 SM57을 보면 기타 앰프 마이크나 미국 대통령이 생각이 납니다. 이게 바로 제품의 디자인이나 그 제품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그 제품의 세계관을 결정하고 심지어 그 스타일까지도 사람들에게 하여금 무의식의 깊이까지 아이덴티티로 각인시켜버리는, 나아가 제품 자체만으로도 어떤 예술이나 문화에까지 미치는 엄청난 영향력을 보여주는 그 강력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슈어라는 회사가 지금 창업한 지 99년이 됐거든요. 1925년 창업입니다. 여러분, 1925년이 어느 정도의 과거냐면요. 우리나라 1945년에 일제에서 해방을 하고 1950년 6월 25일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보다 4분의 1세기 전인 25년 전에 시카고에서 라디오를 만든 회사였습니다. 여러분, 1959년 오리지널 깁슨 레스폴이 현재 1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거 아세요? 실제로요. 와, 이건 2억 3천이 넘네요. 어쨌든 지금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사실 음향용 기자재를 만드는 회사가 100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면서 업계의 상위권을 유지한다는 게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인류 마이크 회사들이 인수와 합병의 실현들을 거치며 빈티지 제품들이 명맥이 끊기게 되지만 슈어는 굳건하게 회사를 꾸준히 성장시키면서 아직까지 업계 탑티어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덕분에 사실 우리들이 실제 빈티지 제품들과 거의 동일한, 아니 오히려 더 발전시킨 제품들을 현재 납득이 가는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게 해준 것까지도 바로 다름 아닌 이렇게 큰 노력과 서비스를 제공해온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잠깐만 생각해봐도 만일 슈어가 명맥이 끊겨버리고 현행 제품들이 만일 단종된 제품이 돼버렸다면 우리는 분명히 SM7B 같은 레전더리한 마이크를 지금쯤 중고 제품을 300~400만 원을 넘게 주고 샀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농담이 아닌 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구형 SM7이 보통 1,500불 전후로 실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세월의 풍파를 헤치고 굳건히 살아남아 주신 게 사실 너무나 고마운 거죠. 잠시 상상을 해볼까요? 만일 SM7B가 단종이 돼서 가격에 프리미엄이 붙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들이 만일 이런 영상을 본다면 과연 우린 어떤 기분이 들까요? I watch you on the floor. Don't go there! I watch you on the floor. Cheek to cheek. She's getting to you. There's something I would sure appreciate. If you can keep a secret. Baby, love that you never
어떤가요? 우리는 대부분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마이크의 소리를 접하게 되는데 여러분께서 생각하고 계신 SM7의 소리를 들리시나요? 참고로 저는 대부분의 빈티지 마이크들과는 다르게 이 SM7의 경우에는 그냥 SM7 마이크를 산 거였습니다. 그냥 SM7B가 출시하기 전에 저는 SM7을 산 거였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SM7B가 출시가 된 거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난번에 작업실 구조도에 출연하신 유진님의 마이크 테스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Why do birds suddenly peep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어떤가요? 이게 사실은 SM7B의 소리이긴 한데 현재 저는 SM7, SM7B 그리고 SM7DB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리프트 Z가 있습니다. SM7은 사실 20몇 년 전에 구입했던 거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제 목소리는 SM7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유진님을 통해서 SM7B와 클라우드 리프트 Z 그리고 SM7DB의 사운드를 여러분께 하나씩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Why do birds suddenly peep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birds suddenly peep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Why do birds suddenly appear every time you are near? Just like me, they long to be close to you. 어떤가요? 어느 쪽 조합이 여러분 취향이 맞으신가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SM7B가 감도가 낮아서 음량이 큰 사람이 아니면 사용하기 힘들다고 말씀하시거든요. We're praying for everybody at home. So How you would say was moving forward. Honesty hurts when you're getting older. Gonna say I really miss the way you need me. Why you would say I was falling short. How you would say you was getting bored. How you leave me out so far away. 그런데 저는 이 감도가 낮다는 얘기가 사실은 소리의 감도가 낮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유진님은 여성 보컬이시고 발성이 굉장히 큰 분은 아니시거든요. 감도가 낮다는 것은 강력한 프리앰프의 게인을 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프리앰프의 퀄리티가 높고 게인 증폭이 굉장히 고퀄리티로 되지 않으면 힘들다는 얘기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대부분의 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오디오 인터페이스 장착되어 있는 프리앰프들은 만족할 만한 퀄리티로 나와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외장 프리앰프가 필요하고요. 그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게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인라인 프리앰프의 사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클라우드 리프트 Z를 거의 15년 이상 전에 구입을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입했고요. 그때는 한국에 수입이 되지 않았던 때이고 저는 미국에서 구입했죠. 이번에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SM7 그리고 SM7B 그리고 SM7DB로 가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리프트 Z 같은 경우는 임피던스를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우 컷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조합으로 굉장히 다양한 소스의 녹음 톤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메인 보컬의 톤이나 아니면 더블링 톤 또는 코러스 같은 샤한 톤들을 그냥 직접 만들어서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EQ나 여러 가지 프로세싱 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는데 그냥 그 소리로 녹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SM7DB 같은 경우는 이번에 사용해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좀 다르냐면요. 오리지널 SM7이 진짜 좀 미친 소리가 나는데 그 큰 단점은 직결로 한 방에 엄청나게 좋은 톤을 마이크로 밀어붙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마이크 프리앰프가 필요합니다. 그게 SM7의 단점이고요. 대신 그것만 지원이 된다면 정말 대단한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SM7B는 사실은 제가 SM7B를 안 들어봤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SM7B를 들어봤는데 이건 진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게 어떠냐면요. SM7B가 SM7이랑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스펙상으로는 뭐 노이즈 대책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한 기능에 포함이 되고요. 그것보다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더 진보된 SM7의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노이즈나 뭐 그런 거를 배제하고 그냥 톤으로만 얘기하더라도 그 톤 퀄리티가 그냥 좋아졌어요. 대신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아주 좋은 마이크 프리앰프로 연결시켰을 때 사실은 SM7보다 SM7B가 좀 더 깔끔한 톤이 나오긴 하는데 SM7이 주는 어떤 결정적인 톤이 살짝 줄었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거는 그래서 같은 프리앰프를 사용했을 때도 SM7B보다는 SM7이 좀 더 톤이 좋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여기에 클라우드 리프터 Z를 연결하는 순간 좀 충격적인데 SM7의 클라우드 리프터 Z를 연결한 것과 SM7B의 클라우드 리프터 Z를 연결한 두 개를 비교를 하면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납니다. 어떤 식으로 다르냐면요. SM7은 좀 사용하기 어려워요. 근데 SM7B는 정말 넘사벽의 소리가 납니다. 이게 진짜 너무 웃긴 게 이 클라우드 리프트 Z를 SM7B에 맞춰서 만든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랄까 SM7의 클라우드 리프트를 쓰면은 노이즈가 좀 많이 올라오는 건 당연하겠죠. 왜 그러냐면 SM7B가 좀 더 노이즈에 대한 대책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배제하고라도 톤 자체가 주는 어떤 매력도랄까? 그런 게 SM7B가 훨씬 좋아요. SM7은 약간 좀 바보 되는 느낌이 약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클라우드 리프트 Z를 사서 많이 사용을 못했어요. 제가 한 10년이 넘도록 SM7의 클라우드 리프터를 자주 사용하진 않았습니다. 7:3, 뭐 8:2 정도로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SM7B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 SM7B에는 무조건 클라우드 리프터 Z가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아무리 비싼 앰프를 쓰던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장착되어 있는 프리앰프를 쓰던 SM7B에 클라우드 리프트 Z를 연결시키는 순간 정말 다른 차원의 소리가 납니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SM7B에는 클라우드 리프트 Z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SM7DB 얘기를 하자면은 이것도 진짜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진짜 모던한 SM7B의 소리였습니다. 어떠냐면 완전히 SM7B에 모든 게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컨덴서 마이크에서나 들을 수 있는 맑고 고급스러운 오픈된 고음역들을 들려주는데 이게 마치 고음이 좋아서 쏘는 느낌이 전혀 아니고요. 쏘는 대역의 그 위, 말하자면 에어리한 초고역의 오픈된 톤이 나오는데 이게 완전히 SM7의 계보를 따르는 클래식함과 현재 기술에 의한 클래시한 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바로 나오는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SM7B에서의 불만의 부분 중에 좀 답답하다 아니면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살짝 해결이 된 상태의 톤이 나오더라고요. SM7B와 컨덴서가 살짝 섞여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의 고급스러운 오픈되어 있는 개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의 마이크는 서로 약간씩 다른데다가 서로 침범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추천은 현재 SM7B 유저라면 클라우드 리프트 Z를 사용해서 드라마틱한 톤 변화가 보장되는 변화무쌍한 보컬 톤의 레코딩을 즐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직 SM7 시리즈를 경험하지 못한 분이라면 고생하거나 시간을 버리지 마시고 사용하기가 가장 편하고 클래시한 톤이 나오는 SM7 DB로 직행하셔야지 지금 곧바로 편하게 퀄리티 높은 보컬 레코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만일 보컬 레코딩을 컨덴서 마이크와 다이나믹 마이크 딱 한 대씩 가지고 있는 마이크를 2개로만 줄여야 된다면 다이나믹 마이크는 무조건 SM7 시리즈입니다. 그 정도로 저는 SM7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 정도로 SM7의 리뷰를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저 때문에 충동 구입은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분들만 구입해주세요. 어차피 제가 부여되는 대수가 한정적이라서 꼭 필요한 분들만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재 SM7 DB에 관한 최신 제품 할인할 의사나 계획이 앞으로 전혀 없는 상황인 수입사를 제가 리뷰를 빌미로 단 며칠만이라도 좀 할인을 해달라고 강하게 밀어붙인 상황이라서 할인율도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진짜로 나중에 정말 필요하실 때 구입을 하셔도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으니까 원래 구입을 하셔야 되고 정말로 꼭 필요해서 이번에 구입을 해야 되는 분들만 꼭 구입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 정도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스터더 바이 PK였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